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이재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야권, 저들의 기본 계획은요, 이재명의 대선 플랜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탄을 하는 것도 전부 대선 플랜에 다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재판정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그렇게 보면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철저하게 재판 연기, 그리고, 어떤 형식을 빌어서든, 자신들이 지금 우월한 힘을 갖고 있는 게 국회 권력이죠. 이걸 갖고, 검사 탄핵, 판사 탄핵 이런 것도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사법 처리만 믿고 있으면 큰일 나요. 사법 처리만 믿고 있으면은. 그 이재명을 완전하게 잡는 것은 사법 리스크로 그냥 감옥에 넣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거 안 될 상황을 대비해야 됩니다. 안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지금 개딸들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감옥 간다고 믿는 사람 단 1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대통령은 이재명을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을 견제할 수 있는 인물을 이쪽에서 발굴을 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결국 잡아야 될지도 몰라요. 이재명은. 그 정치적으로 잡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차기 대선이죠. 근데 이 차기 대선이 정상적으로 이제 2년 한 반 뒤에 열리느냐? 그렇지 않고 당겨지느냐? 이것도 지금 큰 어떤 이슈입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는, 그 기본 어떤 방향을 보게 되면은 조기 대선이 확실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일종의 그냥 협박용, 위협용이에요. 그냥 그 성동격수죠. 진짜 노림수는 윤 대통령 하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이제 수단으로서 개헌 카드도 지금 있고, 그 탄핵 압박하는 그런 카드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고립시키는 압박을 하는 그런 어떤 작전을 총동원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이 시간에는 일단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건 다른 시간에도 제가 여러 번 했고요. 자, 이번에는요, 사실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아마 이 보수 유튜버들 중에서도, 우파 유튜버 중에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이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전략 전술 중에요. 가장 위력적인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딸은 이미 개딸화 되어 있잖아요. 그거 더 이상 불리기 힘들어요. 외연 확장이 안 된다고요. 이재명은 여기서 외연 확장이 조금 더 일어나 버리면 아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언터처블이에요.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이재명 대세 같은 건데 한동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 잡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조금 이렇게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이거죠. 제가 벌써 요 가끔씩 언급은 했던 내용인데 누군가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재명이 이제 자신이 보수라고 떠들고 다닌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은 자기가 진짜 보수라고 말한다고요. 이게 가장 무서운 전략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전략. 이게 저들로서 펼칠 수 있는 최강의 중도 확장이거든요. 이재명이 빨갱이 아니냐? 좌파 아니냐? 이게 이제 우리 쪽에서 이제 공격하는 이제 그런 레파토리이긴 한데, 이거를 일거에 이제 무력화시키는 수단이 바로 이거죠. 내가 보수다라는 거죠. 내가 보수다. 우리가 진짜 보수고 저들은 꼴통이야. 그냥 거구들이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진짜 보수다 싸움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불리해요. 져요.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참고로 말이죠. 이재명이 그동안 얼마나 지금 회개한 짓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언제부턴가 여기 태극기 배지가 항상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언제부터 이 태극기를 이렇게 존중하고 사랑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보니까 이재명 가는 곳에 항상 이렇게 태극기가 이렇게 떡하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매일매일입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태극기 배지를 지금 달고 있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이게 중도 확장, 보수를 공략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상징을 받아들였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좌파는 태극기 싫어해요. 태극기를 의식적으로, 공식적으로는, 그들이 나름대로 활용하긴 해도, 심정적으로는 그걸 거부하려고 그러죠. 태극기를. 그런데 이 이재명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민주당의 기본, 속성, 그들이 이제 갖고 있는 성격하고 달라요. 이거는. 이재명 이 사람을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 총선할 때 말이죠. 그 공천 내용을 보십시오. 주사파들 대거 떨어져 나갔잖아요. 5선, 4선급들 이런 것들. 그리고 주사파 중에 진입하려던 사람들 대부분 또 잘랐다. 이런 말도 있고요. 거기다가 종북 성향이 노골화되어 있는
여성 2명, 비례대표 1번, 9번인가 두 사람을 또 잘랐잖아요. 이 두 사람은 한미동맹 해체, 한미 군사합동훈련 반대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소위 정북운동가들이죠. 아웃. 그 이재명이 아웃시킨 겁니다. 거기다가 임태훈, 우리 군을 무력화시키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우리 군을 진짜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임태훈도 공천이 취소됐잖아요. 4번인가 뭐 그랬죠. 4번이었을 겁니다. 완전 당선권이거든. 그걸 이재명이 해낸 겁니다. 이걸 보고요 깜짝 놀랐다는 사람 많습니다. 이재명이가 정북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이게 엄청난 어떤 여기에 생각에 혼란이 옵니다. 저는 이재명이 펼치고 있는 전략 중에 제일 위력적인 게 이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재명이가 의식적으로 이런 태극기 관련하는 이런 퍼포먼스 사진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언급 안 하면 몰라서 그렇지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이 수두룩해요. 사실. 그리고 태극기는 전혀 더 이상 이게 애국 보수 자유 우파의 전유물이 아닌 것처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개딸들 집회 가보면요. 저쪽 야당이 집회는요. 조국 집회에는 태극기가 없어요. 그리고 순수한 민주당 계열의 탄핵 뭐 하는 이런 세력들 있잖아요. 그들 집회에도 태극기가 없어요. 그런데 개딸 집회 가면은 태극기가 있어요. 늘어나는 2030 여성 참여 정치 집회의 색다른 모습들 여기 태극기 보이죠? 군데 군데 태극기가 보이죠? 이게 개딸 집회예요. 개딸 집회. 예.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개딸들은 민주당의 변화를 지지하고 있다. 이 태극기 쫙 보이죠? 군데 군데 태극기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은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그 민주당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알던 그 종북 좌파들하고 이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속을 진짜 까봐야 되는데 단순히 그 뒤에 경기 동북연합이 있고 이석기 이렇게만 이야기하게 되면 이재명을 잘 모르는 것이다. 이재명이 이게 당해요. 자칫하면은 선거 전략상 현실 정치를 다루는 그 측면에서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기술자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뛰어난 기술자예요. 이재명은. 한수입니다. 그 우리가 알던 그런 정부 좌파들은 그냥 이념을 내세우는 자들은요 사실 하수들이고 이재명처럼 저렇게 해야 사실 중도가 갑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막 우파 빨갱이 정북 이렇게 외치면 될 것 같습니까? 이길 것 같습니까? 상대가 저렇게 나오는데 그게 먹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주장이 필요 없다니까. 적화 반대, 적화 통일 뭐 경계하는 이런 목소리, 주사파 척결. 이재명이 다 하고 있는데 그걸 뭐 회원들 뭐 합니까? 아무 소용 없다니까? 부정선거를 외친다 해서 표가 더 오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렇게 하면은. 중도 애들은 싫어합니다. 젊은 애들은 부정선거 지겹다고 하더라고 전부. 그 인터넷 커뮤니티 가보세요. 그럴수록 중도가 떨어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밝힐 수 있는 확실한 뭐 완전한 그냥 100% 물정 범인을 잡기 전에는 조용히 물밑에서 이제 이렇게 뭔가 공작을 진행해야 될 겁니다. 정 안 되면 정말로 부정선거 100% 확실하다 싶으면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화이트 해커를 고용하세요. 진짜 부정선거 하십시오. 그냥. 거기 차라리 낫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저 이재명이 저런 어떤 코스프레인데요. 보수 코스프레. 우리가 진짜 보수야. 내가 진짜 보수야. 라고 주장하는 엄청난 어떤 상황. 여기에 맞설 사람을 잡아야 되고요. 결국 중도로 중수청이라 그랬나요? 중도, 수도권, 청년. 여기 여성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중수청 여가 되겠죠. 이들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개념, 이미지, 전체적인 어떤 스타일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정치인 발굴해야 됩니다. 그 정치인 중심으로 모여들어야 돼요. 문재인에 대항해가지고 문재인을 반대하는 세력이 그 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집기를 했다면요. 지금은 문재인 이슈는 사라져 버렸잖아요. 어쨌거나 현실에서는 이재명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재명을 지지율에서 이긴 유일한 존재는 한동훈밖에 없어요. 한동훈은 지난 설 무렵에 그 전후 그리고 3월 초까지 대선 주자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이재명을 3번 정도 이겼어요. 유일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이 지난 대선 이후에 그 어떤 자에게도 허용하지 않던 전인 미답의 영역이 바로 대선 주자 1위입니다. 그걸 한동훈에게 3번이나 뺏긴 겁니다. 허용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알 수 있잖아요. 중수청여 여기가 답입니다. 지금 광장에서 주사파 척결
정북 뭐 이런 이야기들, 적화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운동 차원에서 조용히 그냥 하고 계시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현실 정치에 끌고 들어오면은 표가 떨어진다. 이걸 이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